화장실 다녀오신 후 변기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변만 잘 관찰해도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변의 7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에 거품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에 거품이 가득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고 당뇨병성 신장병 초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장이 단백질을 걸러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더 위험합니다. 발이나 다리가 붓거나 피로감이 심하거나 입맛이 없어지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품뇨는 신장 질환의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고 5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조밀하고 오래 남아있다면 2주 이내에 소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콜라색으로 나왔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틀 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면 급성 신우신염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짙은 갈색이나 콜라색 소변은 혈뇨의 일종입니다. 육안으로는 피처럼 보이지 않지만 적혈구가 섞여 나오면서 이런 색을 띱니다. 이 신호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방광암, 신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발견되는 방광암의 85%가 혈뇨로 시작됩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통증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혈뇨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프면 오히려 요로결석이나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아무 증상 없이 피가 섞여 나온다면 종양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전날 비트나 블루베리를 많이 먹었다면 일시적으로 소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천연 색소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세요. 식습관을 바꿨는데도 3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밤에 최소 4번은 화장실에 가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6개월을 참았다가 결국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져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5에서 8회 정도 소변을 봅니다. 하지만 2시간도 안 돼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문제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흔합니다. 50대의 50%, 60대의 60%, 70대의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방광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여성은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방광 점막이 얇아지고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낍니다. 더 심각한 건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과도하게 수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갈증도 심하고 소변량도 많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야간뇨도 주의해야 합니다. 밤에 2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면 심장 기능 저하나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3일 동안 배뇨 일지를 써보세요. 몇 시에 얼마나 마셨고 몇 시에 소변을 봤는지 기록합니다. 하루 8회 이상이거나 밤에 3회 이상이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화장실에서 5분씩 서 있어도 소변이 조금씩만 나오고 끝났다 싶으면 또 마렵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에 갔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400m나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잔뇨감이라고 합니다.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하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골반 근육 약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신경인성 방광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돼 방광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합니다. 잔뇨감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에 남은 소변에서 세균이 번식해 방광염이 반복됩니다. 심하면 신장까지 염증이 올라가 신우신염이 생깁니다.
잔뇨감을 1년간 방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오한이 와서 검사 결과 방광에서 신장으로 역류한 세균 때문에 폐혈증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해 보세요. 소변을 본 후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힘을 줘 보세요. 소변이 추가로 나온다면 잔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뇨 후 하복부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묵직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잔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5번째 신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예전에는 시원하게 소변을 봤는데 요즘은 가늘게 나오면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2년을 보냈다가 결국 급성 요폐로 응급실에서 도뇨관을 삽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건 요도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도 협착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위험합니다. 소변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나오거나 소변을 본 후 속옷에 소변이 묻는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건 수도꼭지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소변 볼 때 시계를 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30초 이상 걸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30만 400m의 소변이 1520초 안에 배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힘주기 테스트입니다. 소변을 볼 때 배에 힘을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힘을 줘야만 나온다면 배뇨 장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결국 수술이 필요합니다. 6번째 신호, 소변에서 악취가 난다. 소변에서 계속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위생 문제라고 생각하고 샤워를 자주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만성 방광염과 함께 당뇨병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거의 무취이거나 약간의 암모니아 냄새만 납니다. 하지만 지독한 악취가 난다면 세균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단냄새나 과일 썩은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의 신호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케톤이라는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단내가 납니다. 요로 감염이 있을 때는 생선 비린내나 암모니아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세균이 소변 속 요소를 분해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변 냄새가 지독했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가 3개월 후 혈뇨가 나오면서 병원에 가면 방광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냄새로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약간 진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도 계속 악취가 난다면 문제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소변이 농축되면서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고도 냄새가 지속된다면 감염이나 대사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7번째 신호, 소변이 뿌옇게 흐리다. 어느 날부터 소변이 우유처럼 뿌옇게 나왔는데 비타민을 먹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다가 일주일 후 고열과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면 심각한 신우신염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뿌연 소변은 백혈구나 세균, 고름이 섞여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요로 감염이 심하게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성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부학적 구조상 요도가 짧아서 세균이 방광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50대 이후 여성의 30%가 반복적인 방광염을 경험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소변이 탁해지고 아랫배나 회음부가 불편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신장결석입니다. 결석이 움직이면서 요로를 손상시키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섞여 나오면서 소변이 탁해집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세요. 소변을 투명한 컵에 받아보세요. 살짝 흔들었을 때 뿌연 침전물이 가라앉는다면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반 증상도 확인하세요. 배뇨 시 통증이나 잔뇨감, 발열, 오한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요로 감염은 빠르게 신장으로 퍼져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변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방광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세균 번식을 막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자기 전에 물 한 컵이 요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변을 참지 마세요. 방광이 가득 차도록 참으면 방광벽이 늘어나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요의가 느껴지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배뇨 후 올바른 닦기 방법을 지키세요. 여성은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항문에 세균이 요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이런 음식을 피하세요.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여섯째, 골반 근육 운동을 하세요. 케겔 운동은 방광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하루 30회 반복하세요. 일곱째,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2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세요. 늦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소변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건강 신호입니다. 변기를 내리기 전 단 3초만 들여다보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손발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